301. 미국 네바다주에서 위치한 공군기지 에어리어 51구역은 인적이 없는 네바다 사막에 위치하고 있으며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 기지에 대해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그리고 위성사진으로 관찰했을 때 이상한 문양이 찍혀있는 곳을 볼 수 있다. 이곳을 은폐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이 기지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라는 음모론은 계속되고 있다. 302. 다나 FDC는 어릴 때부터 가벼운 환청에 골치를 썩여왔다. 지금까지는 가정환경이나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혹시 뇌의 병일지도라고 생각한 그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종양이 발견되었다. 다만 종양의 모양이 마치 파라볼라 안테나와 같았다고 한다. 303. 미국의 한 보소의 죄수를 교도소로 데려가기 위한 독방이 있었다. 그중 7호 독방은 폐쇄돼 있다. 이유는 이 독방에 들어가면 이마에 자상을 남기고 자살하게 되는데 무슨 이유로 자살하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 304. 1990년 일본에서는 없어진 천황가의 성을 컴퓨터를 이용해 복원할 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결국 이 계획은 생각지도 못한 원인으로 좌절해버렸다. 슈퍼컴퓨터에 의한 병렬 처리에 의해서 복원될 예정이었던 그 성은 4개의 자음만으로 성립되고 있어 인간의 입으로 발음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305. 사람들은 스스로를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 순수 토양에서 자연 생성된 과일이나 채소는 오늘날의 어떤 물건을 이용하든 신선도가 비교가 되지 않고 보관 상태 또한 다르다고 한다. 즉 거름이나 인공적인 방법을 조금도 거치지 않은 자연 생성품이 질과 보관기간 등 모든 것이 더 뛰어나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예전보다 더 힘든 자연 환경을 만들었다고 한다. 306. 파나마 운하를 건설할 때 처음 이 공사를 시작한 프랑스 정부는 2만 명이 죽고 2억 6천만 달러를 소모한 후에야 포기하고 미국에 넘겼다. 미국은 1904년 이 공사를 인수한 후에 군의관 윌리엄 프로우드 국가스를 보내어 황열병의 원인을 알아보게 했다. 1년 안에 그는 그 병의 원인이 모기에 있음을 알아내어 황열병을 몰아내고 공사를 완공했다고 한다. 307. 음악 굴름이 선데이는 1900년대 중반 전 세계적으로 히트하며 수많은 자살을 일으킨 음악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후 굴름이 선데이의 열기가 식어가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요즘에는 그것이 일시적인 사회과학적인 유행 혹은 일종의 집단 환각 현상이었다고 이야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굴름이 선데이 원곡이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며 굴름이 선데이 원곡을 들은 사람에 대한 자살 확률은 여전히 높다고 한다. 308.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믿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일본의 한 학생이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무조건 실제라고 믿는 병에 걸렸다고 한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온갖 잔인한 비디오와 성인 비디오를 번갈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학생이 다 나았다고 선언을 하자 병원에서는 그 말을 믿고 내보내 주었다. 그 학생은 풀려나자마자 칼을 하나 사들고 동영상에서 본 그대로를 똑같이 따라했다고 한다. 309. 지금보다 훨씬 이전에는 살기 위해서 약효가 있는 독버섯과 약효가 없는 독버섯을 구분해냈다고 한다. 그러나 그 구분 방법이 어떤 것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맛을 본다면 위험하고 후각이나 눈, 촉감만으로 약효가 있는지를 구분할 방법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310. 집 전화기가 흔했던 2000년에 집 전화가 없는 집이 있었다. 그 집의 아들은 다른 집에 비해 가난한 집을 탓하며 먼 곳에 있는 낯선 집에 들어가 전화기를 훔쳤다. 그러나 훔친 전화기는 전화선을 연결하자 음의 높낮이가 없는 여성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릴 뿐이었다고 한다. 소녀는 무서움을 느끼고 주변 소각장에 버렸지만 며칠 후 소녀는 그 전화기를 버렸던 소각장 주위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소년의 상태는 눈알만이 뽑혀 있었고 그 전화기를 껴안고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전화기는 소각되었다고 한다. 311. 미국 몬태나주에 사는 한 여성에게 내용이 쓰여 있지 않은 편지를 받았었다고 한다. 그녀는 편지를 받은 후 종종 특정한 알파벳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현상이 일어났고 그때마다 빈 편지지에 그녀가 기억하지 못했던 알파벳이 적혀 있어서 기억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기억나지 않았던 알파벳이 모여 어떠한 문장이 만들어졌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할 줄 모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편지지에 적혀있던 문장은 사라져 있었다고 한다. 312. 일본 시마네현 카노아시군의 옛 오가와촌에 버려진 신사가 있었다고 한다. 그 신사에는 낡은 도리가 세워져 있었는데 도리는 이상하게도 흰색이었고 사람들이 밤늦게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흰색 도리가 지표가 되어 길을 잃은 사람들을 이끌어 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날 한 남자가 흰색 도리를 날카로운 무엇인가로 찍었고 껍데기가 떨어지며 검은색의 무엇이 보였다고 한다. 그 남자는 돌아와 마을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지만 마을의 그 누구도 그 신사와 도리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한다. 313. 1997년 모스크바 어느 대학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하는 한 대학생이 소련 국보위에 생명공학 관련 파일을 발견했다.
한다. 자료의 이름은 복수의 신을 의미하는 알라스토르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자료를 뒤적이던 그는 목이 2개 달린 shepherd 사진을 발견했다. shepherd의 몸에보다 작은 종류의 개의 머리가 하나 더 달려있고 두 머리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파일을 보고 놀란 그는 서류를 계속해서 살펴봤고 그 속에는 사진 몇 장이 더 있었다고 한다. 개의 머리를 가진 고양이, 목에 꿰맨 자국이 남아있는 노인이 부축을 받으며 물을 마시는 사진으로 자료에는 이들이 모두 사망한 뒤 다른 생명체의 몸통에 머리를 이식해 살아난 생명체라 써 있었다고 한다. 314. 1988년 카나가와에서 일어난 화재의 이야기로 심야 2시에 공장 창고의 가스통이 폭발하여 1시간 뒤에 진화되었지만 숙직하면서 작업 중인 직원이 한 명 있었다. 다행히 그는 폭발의 순간에 밖에 있어서 다행히 무사하였다. 직원의 말에 의하면 작업 중 창 밖에서 입원 중이던 어머니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들렸고 그 목소리에 신경 쓰여 밖으로 나와 폭발 사고에 휩쓸리지 않았다고 한다. 나중에 그의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아들의 근무처가 불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고 도와달라고 부르고 있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315. 스웨덴에 있는 지방에서는 어떤 쓰레기라도 분리하지 않고 버리고 있다고 한다. 그곳에는 철조차도 한순간에 태워버릴 수 있을 정도의 초강력 화력을 지닌 소각로가 있으며 어중간한 연료는 다이옥신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투르게 분리하는 것보다 함께 태우는 것이 재활용보다 비용면에서 우수하고 나아가선 에콜로지로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단지 그 용광로의 내벽이 도대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가동되고 있다. 316. 저 세상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18세기 초에 쓰여진 곡이 있다고 한다. 작곡가는 불명으로 떠도는 말에 의하면 어떤 일반인이 쓴 것으로 여겨지는데 소문에 의하면 이 곡이 연주되고 있을 때 잠이 들면 죽은 친구, 지인, 가족을 만난다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곡의 악보 2페이지가 분실되어 더 이상 연주하지 못한다고 한다. 317. 1928년 2월 미국 유타주에서 보넴이라고 하는 남자가 단독주택에 침입해 여자를 성폭행하고 죽였다고 한다. 그리고 집에 불을 붙이고 도주하려고 했지만 권총을 그 집에 두고 나와버렸고 권총을 가져오기 위해 집 안으로 돌아가려던 순간 집안에서 한 발의 총성이 울렸고 보넴의 머리를 꿰뚫었다. 조사의 결과 보넴의 권총이 가열되어서 발사된 총알이 그의 머리에 명중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18. 야마구치현 어떤 도시에는 메이지 유신의 모습이 남아있는 마을거리가 많아서 그런 마을의 거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조치가 마련되어 관광요소로서 관리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몇 년 전 병으로 입원하고 있던 미장공이 수십 년 전에 사람을 죽여서 보관하던 토담 안에 시체를 숨겼다고 친구에게 고백했지만 어느 토담에 숨겼는지 고백하기 전에 병으로 사망했다. 범죄 소식을 들은 경찰은 증거가 없어 모든 토담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고 판단되어 결국 지금도 아름다운 마을거리에 어딘가에 시체가 숨겨진 채로 관광 시즌을 맞이한다고 한다. 319. 지금부터 눈을 감고 자신의 집을 상상해보자. 눈을 감은 상태에서 상상한 자신의 집의 현관을 통해 들어가 모든 방을 돌아보고 집을 나온다. 집을 돌아보는 과정에서 방에 어딘가에 사람이 서 있으면 현실의 그 방에는 유령이 있을 수 있다. 이 내용은 유명한 심령 테스트 중에 하나라고 한다. 그러나 이 테스트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테스트를 한 사람들 중 일부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방을 둘러보고 마지막에 집을 나오려고 하면 문이 열리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320.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백열 전구를 시작해 다양한 물건을 발명한 것으로 유명하다. 어느 날 그는 지능을 측정하는 기계를 완성해 시험 삼아 기르고 있던 개의 지능을 측정했다고 한다. 놀랍게도 그의 개는 인간보다 지능이 높았다고 한다. 하지만 개는 기계를 망가뜨려 버렸고 그 같은 기계를 만드는 것은 할 수 없었다고 한다. 321. 먹이사슬이라는 단어가 있다. 미국에 있는 어느 유명한 대학의 연구팀이 먹이사슬에 대한 연구를 여러 해 동안 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에 의하면 현재 소비자인 인간을 소비하는 자가 머지않아 반드시 출현할 것이다 라는 추측으로 먹이사슬의 최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을 소비하는 자가 과연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322. 현재 세계 어느 곳에서든 볼 수 있는 카메라는 개발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의 물건부터 현재의 최신형 카메라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부품이 없어도 사진을 찍는 데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 증명되었지만 그 어떠한 부품을 떼어내는 일은 없다고 한다. 단지 어떠한 부품이 붙고 나서 사진을 찍으면 영혼이 빠진다라는 소문이 없어졌다고 여겨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어떠한 부품에 대해서 무엇인지는 말해줄 수 없다고 한다. 323. 1999년 11월 2일 후지산의 수해가 있는 장소에서 7명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 장소에는 유서가 남겨져 있었는데 주위에서 결혼을 반대하여 자살할 것을 결심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소지품으로 신원이 확인된 이구의 시신은 각각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나머지 5명의 사망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소지품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7명의 시신의 사망 시각은
모두 같은 시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어째서 7명이 동시에 자살했는지 나머지 5명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한다. 324. 핀란드에 살고 있는 어떤 남자는 신기한 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신기한 방은 구멍이 생긴 옷이나 개봉된 캔 같은 걸 넣어두면 하룻밤 만에 고쳐진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남자가 이 방에서 선잠을 잤는데 다음날 호흡곤란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남자의 상태는 눈과 귀와 입이 열리지 않게 되어버린 상태였고 죽기 직전에 방이 나의 구멍을 막고 있다 라는 메모를 남겨놓고 끝내 사망했다고 한다. 325. 어느 오컬트 잡지의 기자가 예지, 능력이 있다고 하는 남자를 취재했을 때의 이야기이다. 기자는 취재의 마지막에 예지 덕분에 피할 수 있었던 미래도 있었다. 그 대가는 싸지 않았지만 이라고 남자가 쓸쓸하게 말한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취재로부터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앨범 정리를 하고 있던 기자는 앨범 안에 취재를 했던 남자와 사이좋게 찍혀있던 사진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 날짜는 3년 전, 뒤에는 형하고 라고 쓰여 있었지만 기자는 장남이었고 취재 때 처음으로 남자를 만났다고 한다. 326. 인간은 기본적으로 식인을 할 수 없다고 여겨지고 있다. 왜냐하면 같은 종의 동물을 먹는 것에 의해서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 종으로부터 자연도태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의 연구로 그 변형 프리온 단백질을 가진 사람이 미국과 유럽에서 62.7%의 확률로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327. 사이타마현의 어느 도시에는 신기한 고양이가 있다고 한다. 그 고양이의 눈동자가 커질 때 눈동자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본 사람의 미래가 비춰진다고 한다. 그 소문을 들은 청년이 고양이의 눈동자를 응시했다. 그 순간 청년은 그 자리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고양이의 눈동자에는 무엇이 비춰졌던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만 있다고 한다. 328. 1953년 생물학자인 왓슨과 클릭이 DNA의 기본 구조를 해명한 일에 의해서 그들의 이름은 유명해졌다. 그 후 그들의 연구는 높게 평가되어 1962년에는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그들의 발표로부터 수상하기까지 9년간 해외의 연구기관에 방문하거나 강연회에 초청받아 자신의 연구를 진행할 틈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연구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하는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그것이 어디에 제출되었는지는 모른다고 한다. 329. 오스트리아의 어느 대학에서는 햄스터에 관련된 연구로 쳇바퀴에 센서를 붙여서 그 회전수로부터 햄스터들이 하루에 평균 몇 킬로미터를 달리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데이터에 의하면 햄스터의 절반 이상이 하룻밤에 4만 킬로미터 정도 달렸던 날이 있었다고 한다. 감시 카메라가 없던 시절의 측정으로 센서의 고장인지 정말 그 정도를 달렸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고 한다. 330. 장포하루라는 화가가 개인전을 열었었다고 한다. 그는 트리가트를 전문으로 하는 화가로 마치 비둘기가 액자로부터 날아오르는 듯한 그림이나 문이나 창문을 똑 닮은 그림으로 보러 온 사람들을 속여 즐겁게 했다. 하지만 그가 장난으로 화장실에 설치한 큰 거울 그림에는 누구 하나 눈치채지 못했다고 한다. 331. 중국 스촨성의 깊은 산 속에 자살 명소가 된 벼랑이 있다고 한다. 매년 수십 명이 투신 자살을 하는 벼랑의 앞에 누군가의 못된 장난으로 왼쪽 천국, 오른쪽 지옥이라고 쓰여있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그 간판에 왼쪽으로 몸을 던지는 사람은 몇 년간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332. 독일의 황혼의 탑이라고 불리는 높은 탑이 있었다. 탑의 최상층에서 보는 경치는 언제나 석양이 진다고 한다. 그 소문을 들은 어느 작가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여 아침 일찍부터 탑에 올랐고 최상층에 도착했을 때에는 벌써 저녁이었다고 한다. 작가는 이번엔 저녁에 탑에 오르기로 했고 최상층에 도착했을 때엔 한밤중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탑을 올랐지만 석양이 보이는 최상층이었다고 한다. 333. 체코 서쪽 외곽의 한 동굴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데 옛날부터 마을에서는 이곳을 귀신의 동굴이라고 했다. 체코 정부가 1990년에 이곳을 개발하려고 조사단을 파견했는데 약 3주 만에 조사단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이 귀신의 동굴 근처에서 사라졌고 정부에서 다시 시찰단을 보내어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카메라에는 이상한 형체의 군단이 조사원들을 잡아가는 영상이 찍혀 있었고 지금까지도 정체를 알 수 없는 군단을 목격했다는 사례는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334. 루시드 드림은 자각몽이라고 한다. 헌데 루시드 드림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조사해본 결과 그들이 정의한 지켜보는 자의 외모는 모두 동일했으며 이 존재는 누구인가? 꿈이라는 걸 깨닫고 행동하는 사람을 감시하는 존재인가라는 등의 무수한 추측이 있지만 그 존재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면 잠에서 깨어난다고 한다. 335.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는 1790년 7월 17일 세상을 떠났는데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사망일을 예견하였다고 한다. 스미스는 세상을 떠나기 7일 전 자신의 원고 뭉치들을 모두 불살라버리고 눈을 감기 전날인 16일 밤 9시쯤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술을 마시다 자리를 뜨며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나는 이제 다른 세계로 떠나야 할 것 같네. 안녕이라는 말이
그의 마지막 말이 되었다고 한다. 336. 영국 해군은 영국 해군 내에서 가장 뿌리 깊게 박혀있는 미신인 금요일은 재수없는 날이라는 생각이 터무니없는 미신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 하나의 조치를 취했다. 배 이름을 프라이데이호라고 했을 뿐 아니라 기공일도 금요일로 정했고 함장까지도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기용했다. 해군은 프라이데이호를 금요일 출항시켰고 아무런 문제 없이 출항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프라이데이호의 첫 항해에서 선원전원과 함께 사라졌고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고 한다. 337. 어느 마을에 작은 인형을 들고 다니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어른들은 그 아이가 언제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른 상태에서 5년이 흘렀다. 5년 후 그 여자아이는 역시나 그 인형을 아는 채 마을을 서성거렸고 부모도 보호자도 없는 아이가 말끔한 차림의 분홍 원피스를 입고 있었으나 그 아이의 인형만은 매우 지저분하였다. 한 번은 한 아주머니가 그 인형을 세탁해주겠다고 하자 아이는 거절하였다. 그 이후로 인형을 바꾸어 주려거나 인형을 세탁해주려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아이는 거절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마을에 청년들이 놀러 왔는데 청년들은 술을 마시며 마을의 큰 나무 아래 정자에서 쉬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아이를 보자 술김에 그 아이를 성폭행 후 살해하였다. 그 다음 날 청년들은 큰 나무의 목이 밧줄에 묶인 채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인형이 부분 잘린 채 발견되었는데 청년들의 시체와 인형의 잘린 부분이 동일하였다고 한다. 338. 길을 잃은 여자가 어느 숲속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워낙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자는 무서움도 잊을 겸 그 목소리와 긴 대화를 나누었다.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던 중 동이 트기 시작하였고 여자는 점점 밝아지는 시점에도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다. 그리고 여자는 마지막으로 당신의 이름은? 이라는 질문을 했고 그와 동시에 집안에 해가 비치며 여자는 자신의 바로 앞에 놓인 거울 속에 자신이 섬뜩하게 웃고 있었다고 한다. 339. 홍콩의 한 모퉁이에 통칭 올려다보는 사람들이라 불리는 일련의 조각상이 있다. 하늘로 눈을 돌리고 있는 인물상이 몇 개인가가 배치되어 있을 뿐이지만 한결같이 무표정하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다. 하지만 조각상 부분은 투신 자살이 많은 지역으로서도 알려져 있는데 주로 투신하는 곳은 어느 빌딩의 옥상이라고 하는데 어째서인지 각각의 조각상의 시선이 그 빌딩의 옥상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한다. 340. 1952년 버뮤다 해역에서 소식이 끊어진 일본의 어선 쿠로이메가 해역을 벗어난 곳에서 떠다니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타고 있었던 10명의 승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고 항해 일지만이 남아 있었는데 거기에는 해역에서의 상황이 극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해역에 들어가니 자기장이 흐트러져 나침반이 쓸모없게 되어서 선장은 결단했다. 선원 중 한 명을 바다의 신에게 산 제물로 바치려고 한다. 그리고 한 명씩 없어지게 되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선장이 자신을 산 제물로 하려는 것을 결심하면서 끝나 있었다고 한다. 341. 어느 날 어떤 남자에게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 전화에서 나는 지금 바다에 있다 라는 말이 들려 남자는 장난 전화라 여기고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전화는 계속 걸려왔고 남자는 계속 걸려오는 전화로 인해 번호를 바꿨다고 한다. 하지만 번호를 바꾼 후에도 전화는 계속 걸려왔고 어느 날 남자는 전화를 받고 도대체 어느 바다입니까? 물었다. 그리고 의문의 목소리는 위치를 알려주었고 남자는 인도네시아로 향했다. 그리고 남자가 바다에 도착한 뒤 지진의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342. 1960년 1월 23일 미국 해군의 협력을 얻어 피카르라는 남자가 개발한 잠수정 트리에스테 2호의 월시 대위와 피카르의 아들 자크가 탑승했다. 잠수정은 마리아나 해구 내부를 목표로 하고 11,521m라고 하는 인류가 도달한 것 중에서도 최신 기록 달성에 성공했다. 다만 이 심도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적다고 여겨져 후에 11,916m였었다고 수정되었다고 한다. 신빙성이 적어지게 된 것은 계기가 가진 정밀성의 문제 외에 두 사람이 해구의 밑바닥에서 아이 정도 되는 인간의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이 원인일 것이다. 343. 독일의 어느 정육점에서는 많은 고기가 창고에서 사라지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 한다. 어느 밤 책임감이 강한 수습사원이 주인이 만류하였지만 창고 안에서 망을 봤다. 다음날 아침 수습사원이 피투성이가 된 채 정신이 나간 것처럼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발견한 주인에 의하면 그는 자신의 혀를 움켜쥔 채 작은 배수구를 응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344. 어느 날 재활용품장을 돌아다니던 어떤 남자가 이상하게 생긴 마우스와 키보드를 주워왔다. 주워온 키보드, 마우스에는 반짝이는 돌 같은 것으로 장식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한 이후로 몸에 안 좋은 변화가 생겼다고 한다. 일주일 만에 초췌해졌고 피까지 토하는 지경에 이르러 너무 힘들어진 그는 그 키보드와 마우스를 버리려고 했다.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옆집에 있던 아저씨가 저번에 누가 우라늄을 박은 마우스랑 키보드를 어디에 버려놨더라. 어디 갔지? 라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345. 토치기현의 어느 중학교에서 타임캡슐을 파내기 위해서 당시의 졸업생이 모였다고 한다. 모두 제외하여 반가워했지만
당시 졸업식에 오지 않고 그대로 실종된 남자 학생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파낸 캡슐을 개봉한 순간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다. 타임캡슐 안에는 인간의 백골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졸업생들은 실종된 동급생의 진상과 당시의 그의 교제, 상대가 오늘 결석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346. 괴담들을 읽다 보면 개의 눈을 이식한 사람이 귀신을 본다는 설정이 많다. 하지만 실제로 개의 눈으로는 사람을 볼 수 없으며 장님들이 개의 눈을 이식하는 이유는 겉보기엔 정상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장님들은 개의 눈을 이식하지 않으면 흉물스런 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347.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결혼한 후 부인이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의 일이다. 워낙 가난해 부인이 며칠째 먹지를 못하자 그는 내가 길을 가다가 첫 번째로 만나는 남자에게 $5를 달라고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주지 아니하면 그를 죽이고 나도 자살하겠다. 라는 결심하고 실행에 옮겼다. 중년 남자가 왔고 조지는 앞뒤 설명 없이 나에게 $5를 달라고 얘기했다. 분위기를 이상하게 느낀 중년 신사는 이유도 묻지 않고 $5를 줬다고 한다. 348. 프랑스 루이 11세는 불길한 예언으로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예언자를 사형에 처하기로 했다. 그리고는 그 자를 불러들여 물어보았다. 너는 다른 사람들의 운수는 잘 아는 모양인데 내 자신의 운수는 알고 있느냐? 너는 앞으로 몇 해나 더 살리라고 생각하느냐? 예언자는 이렇게 답했다. 실상 제 자신의 운수는 전혀 모릅니다. 다만 폐하께서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제가 죽으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루이 11세는 예언자의 사형을 중지시켰다고 한다. 349. 1961년 미국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수만 개의 무덤이 있는 로마인의 집단지하 묘지를 촬영해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그러나 어느 시청자가 벽의 구석에 있는 검은색의 작은 수레바퀴의 장식물이 계속 회전하고 있는데 저것이 무엇이냐는 시청자들의 투고가 있었다. 투고를 본 촬영팀은 영상을 분석해보니 수레바퀴에는 영원히 움직이는 것이라는 말이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도대체 이 테이프가 무덤에서 언제 촬영되었는지는 지금까지도 알 수 없다고 한다. 350. 1975년 미국에서 지하철이 지나도 멈추지 않고 역사에 충돌하고 많은 사건이 일어났다. 처음에는 운전자의 실수라고 생각되었지만 이상한 것이 사고 현장에서는 선두 차량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크게 부서진 차내에서는 선두 차량 같은 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 우리들은 속았던 거야. 그렇게 갈겨 쓰여 있던 승객의 물건이라 생각되는 메모장만이 발견되었다. 그 선두 차량과 그것에 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한 승객들은 현재까지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351. 기네스에 신청되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세계 최소의 유령이 있다. 시카고에서 보석 직원으로 일하는 조지 제임스톤이라는 남성의 목격 증언인데 어느 날 손님의 주문을 받아 확대 렌즈를 들여다보면서 오케럿에 다이아몬드를 자르고 있었는데 이상한 것이 보였다고 한다. 다이아몬드 안에 여성이 보였고 조지는 놀란 나머지 소리도 낼 수 없었는데 그녀가 사라지기 전 2분에서 3분 동안 계속해서 서로를 응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352. 후지큐 하이랜드에 있는 세계 최대의 귀신의 집. 전율 미궁은 안전관리상의 이유로 혼자서의 입장은 할 수 없다. 미아를 방지하려는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상한 일은 하루에 들어간 사람과 나가는 사람의 수가 맞지 않는 것이다. 분명하게 나가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353. 어느 슈퍼의 해산물 코너에서 판매 촉진을 위해 다랑어의 해체쇼를 하는 일이 되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해체쇼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돌연 관객 중 한 명이 비명을 질렀다. 최초로 잘라 옆에다 둔 다랑어의 머리가 근처에 줄지어 있던 정어리를 물어뜯었던 것이다. 놀란 조리인이 부엌칼로 찌르니 움직임을 멈추었지만 결국 다랑어는 한 조각도 팔리지 않았다고 한다. 354. 백제시대 3명의 일본 대장장이와 3명의 백제 대장장이 총 6명이서 두 나라의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한 증표를 제작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대장장이들은 순도 높은 강철을 얻기 위해 두드리고 또 두드렸지만 강철을 자를 수 있을 강도는 아니었다. 이때 어떤 물질을 넣으면 강철에 혼이 서려 강철을 자를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대장장이들은 징표를 만들기 시작한 후 7년째 되는 날 2개의 징표를 넣고 대장장이들이 화덕에 몸을 던졌다고 한다. 그 혼이 서린 두 자루의 징표가 완성되었고 대장장이들에게 정보를 흘린 누군가가 칠지도라는 이름을 붙여 왕에게 납품했다고 한다. 두 자루의 징표는 본디 하나였고 백제가 망하는 날 한 자루의 칠지도가 분실되어 버렸다고 한다. 지금은 일본의 한 자루 천황이 사는 곳에 묻혀 있다고 학자들은 추측하지만 어째서인지 발굴을 하지 않고 모조품으로 매년 행사를 연다고 한다. 355. 아틀란티스에서 과학자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아틀란티스는 자연적인 섬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섬이라고 한다. 아틀란티스는 한 장소에 있지 않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지구 곳곳을 돌아
돌아다닌다고 한다. 바다 생물 중 돌고래는 아틀란티스의 생물학자들이 유전공학을 통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생명이라고 하며 버뮤다 삼각지대가 아틀란티스가 있는 곳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없지 않아 있다고 한다. 356. 동양의 침술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누가 시초인지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한다. 현대 과학으로 몸에 있는 혈을 침으로 찔러 혈을 트이게 한다고 잘 알려져 있으나 전쟁 시 고통을 못 느끼게 하는 혈, 사람을 극도로 흥분하게 하는 혈 등 현대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혈이 존재했었고 그 혈을 이용해 천하를 제패한 자가 무적이라고 불렸던 진시황의 군대라 한다. 357. 1987년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해안에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것은 수십만 개의 레고 블록으로 치밀하게 조립한 2m 크기의 보트와 어린아이 크기의 인형이었다. 무엇인가의 광고나 캠페인에 사용된 것이라고 생각되었지만 레고사의 문의에도 그런 내용에 대한 정보는 없고 발견으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이 어디에서 흘러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358. 독일의 정신과 의사 말케스는 자신의 환자 중에서 제일 암시에 걸리기 쉬운 여성에게 실험을 진행했다고 한다. 환자를 최면 상태에서 계속해서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말케스의 눈앞에서 그 환자는 희미하게 보이듯이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는 모든 기록, 사람들의 기억으로부터도 소멸하게 되어 실험한 것을 증명하는 것조차 할 수 없다고 말케스는 한탄하고 있다고 한다. 359. 2006년 웨일즈의 해안에서 모래에 파묻힌 P-38 라이트닝 전투기가 발견되었다. 복원 결과 1942년에 행방불명이 되어 있던 미국 공군기인 것이 판명되었다. 기묘한 것은 해당 기가 소식이 끊긴 것은 발견 현장에서 멀게 떨어진 사하라 사막의 한가운데였던 것과 수용된 사체가 안구가 남아있을 정도로 썩지 않았던 것이다. 사체를 조사를 해봐도 어떻게 그곳으로 갔는지, 사체가 많이 썩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한다. 360. 2005년 알래스카에 있는 핵폐기 시설에서 처참한 사건이 발생했다. 누군가에 의해 경비원과 연구원 45명이 사망했다. 혼자 기적적으로 살아난 연구원이 있었지만 투명했다. 닌자 라고 이미 불명한 말을 남기고 3일 후에 자살해버렸다고 한다. 361. 독일 서부의 어느 마을에서 서커스가 진행되었다고 한다. 서커스 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은 개의 줄타기였다. 피에로가 여러분 응원에 박수를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신호와 함께 개는 밧줄을 건너기 시작했고 줄의 반 정도 건넌 곳에서 갑자기 멈추었다고 한다. 관객들이 무슨 일인지 하고 지켜보고 있는 중에 개가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공중을 올라가 그대로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사라진 개는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362. 1999년 3월 삿포로에서 유명한 이벤트인 눈축제가 개최되었다. 이벤트 중 자위대가 훈련의 일종으로 제작한 중세의 성을 모티브로 한 설상이 있었다. 다만 설장 제작 중에 있던 큰 대문이 완성 후에는 없어졌고 눈축제의 개최 당일 전날 밤 거대한 새와 같은 생물이 날고 있었다는 소문이 돌아다녔다고 한다. 363. 아일랜드의 알란 제도에서 몇 사람의 어부가 폭풍우 때문에 배와 함께 행방불명이 되어버렸다고 한다. 폭풍우는 일주일간 계속되어 어부들의 생존은 힘들 것 같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그 후 작은 섬에서 전부 무사히 발견되었다. 어부들에 의하면 섬에는 몇 명의 사람이 있어 큰 냄비로 식사를 가져다 주었고 그들은 이 섬을 무리아스라고 불렀다고 한다. 폭풍우가 사라진 아침 그들의 모습은 홀연히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이후 그들이 말한 무리아스는 신화에 나오는 도시 중 한 곳이라고 한다. 364. 어느 경비행기가 마리의 바마크에 향하기 위해 알제리 남부의 사막지대를 종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목적지에 700km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소식이 끊겼다고 한다. 경비행기는 행방불명이 되었고 근방을 수색하던 수색대에 의해서 발견된 기체에는 상처 하나 없었지만 파일럿은 기체 밖에서 발견되었는데 사인이 동사였다고 한다. 365. 일본의 어떤 음악 동아리에서 고양이 소리에 골치를 썩이고 있었다. 마스터 음원을 아무리 체크해도 들리지 않았는데 제품화된 CD를 들으면 반드시 어느 트랙에 고양이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거기서 시험 3마개의 소리를 혼합한 트랙을 넣었는데 그 이후로 고양이의 소리는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366. 영국의 곤충학자 피터 마일스톤은 어느 지역 숲에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현지 조사 중 실종되었다고 한다. 그의 텐트에서 발견된 일기에 의하면 그는 양손 정도의 크기의 개미를 발견했고 그 다음 날에는 개 정도의 크기인 딱정벌레를 보았다고 한다. 그리고 텐트가 자꾸 넓어져 간다라는 의미 불명한 내용이 남아있고 조사하던 사람들은 곤충학자의 정신이 나가 숲에서 조난됐다고 추측, 결론지어 사건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일기의 문자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다고 한다. 367. 어느 겨울의 아침 덴마크의 벽촌에서 신원 불명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그 사람은 수백 미터 이상의 높이로부터 추락사한 것이 판명되었다.
확정되었다. 시체는 주위의 건물 등 무엇 하나 없는 마을의 광장의 한가운데에서 발견되었다. 이날은 1996년 12월 25일이었다. 368. 독일의 황제 카를 4세는 자기 이름에 숫자 4가 있다고 하여 철저하게 4개가 포함되도록 살았다고 한다. 카를 4세의 왕관에는 4개의 뿔과 의복의 색상도 4개의 색으로 되어 있고 4개의 언어를 배우고 4번 결혼, 그가 타던 마차는 4마리의 말이 끌었다. 그리고 하루에 4번 식사를 하였고 식사는 언제나 4가지의 코스와 4가지의 술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도시의 건물을 4블럭 단위로 나누었으며 군대를 4개의 사단을 두었고 각 도시의 통치를 4명의 집정관을 두었고 4개의 수도를 두어 번갈아 살다가 1378년 11월 29일 오전 4시 4분에 4명의 간호사에게 간호를 받으며 4번 잘 있거라 를 되풀이하면서 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369. 고대 이집트 번성기에 부국을 위해 행해진 제사 중에 청소년을 제물로 바치는 의식이 있었다는 추측이 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제물이 된 청소년이 자살해야만 유효했다고 한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는 일부러 왕따를 시키는 풍습이 있었다고 하는데 말기에 노동력이 심각해지자 이를 금지시켰고 이집트는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고 한다. 현재 청소년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한국이다. 370. 말러는 9제 교향곡을 작곡하는 것에 대해 공포심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베토벤, 슈베르트, 브루크너가 제국교향곡을 작곡하고 죽었다는 사실에 지뢰겁을 먹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말러는 9번째 교향곡을 완성했을 때 번호는 붙이지 않고 대지의 노래란 공명으로 발표했고 그 다음번 교향곡을 작곡할 때 아내에게 이 곡은 실제로는 10번째야. 대지의 노래가 9번째였으니까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곡이 완성된 후 그는 이제 위험은 사라졌다.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그는 제국교향곡이라고 발표한 작품을 완성한 지 한 달 후에 사망했다고 한다. 371. 1990년대 미국의 어느 괴짜는 제2차 대전 중에 독일 비행기의 복원을 시도하고 있었다. 복원 중인 기체는 테스트 비행의 영상만 있고 다른 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다행히도 자료를 구했던 그는 기뻐했지만 이상하게 설계도대로 하면 현재의 재료로 개량을 해도 강도적, 중량적으로 비행은 도저히 불가능했다고 한다. 어떻게 테스트 비행 영상이 있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한다. 372. 홈 헬퍼에서 어떤 남자가 담당하고 있는 독거 노인이 어느 날 아이가 함께 살자고 해주었다라고 기쁜 듯이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며칠 후 노인은 급사하였다. 아들이 사체를 인수하러 왔지만 동거하자고 말한 기억은 없다고 한다. 며칠 후 그 남자의 자택의 베란다에 2마리의 참새가 날아와 마치 인사와 같은 행동을 하고 난 뒤 다시 하늘로 날아갔다. 그때 그는 노인이 생전 처마 끝으로 날아오는 참새의 먹이를 주면서 우리 아이와 같이 귀엽다라고 반복하고 있던 일을 생각해냈다. 373. 지구 공동설이라는 가설이 있다. 지구 안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몇몇 사람들이 실제 그곳에 다녀왔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구 안에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곳이 북극에 있으며 인공위성으로 사진이 찍혔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문 같은 곳은 어떠한 시기가 되면 한 번씩만 열린다고 한다. 그리고 가끔 남극에 실종된 사람이 4시간 만에 지구 반대편 북극에서 발견되었다는 보고 있고 그 사람이 말하길 동굴에는 깊은 구멍이 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모두 왼손을 사용하며 상상을 초월하는 문명을 가지고 있다. 참고로 세계의 천재들은 모두 왼손잡이다. 374. 인간을 비롯한 많은 동물들은 암컷, 수컷이 유성생식을 한다. 만약 암컷 혼자서도 자식을 생산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아니, 수컷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면? 실제로 어떤 곤충은 특정 박테리아에 감염되면 수컷이 암컷으로 변한다. 유전적 특징은 수컷이지만 암컷으로 변한 수컷은 암컷과 똑같이 행동하며 또 다른 수컷과 교미해 자신과 같은 수컷이지만 암컷인 자식을 낳는다. 현재까지는 일부 곤충에서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지만 만약 그 박테리아가 인간에게 감염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한다. 375.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는 영화로 많이 퍼져 있다. 많은 영화들이 외계인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최근의 추세는 외계인들과의 교감을 나타내며 외계인들을 친숙한 존재로 만든다. 이런 특수효과, 분장 등에서 들어가는 돈은 엄청나지만 옛날 T가 극장에 나오기 직전 백악관에서 먼저 영상을 보던 대통령은 스필버그에게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여기 3명밖에 없죠. 말을 했다고 한다. 376. 방송 매체로 알려진 천년백작이라 불리는 생 제르맹 백작의 얘기는 유명하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 제르맹 백작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이 거짓말이고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그는 로마노프 왕조에서 이술 등으로 왕실에 고용됐고 사실상 정치의 실세로 군림했다고 한다. 그에 대한 귀족들의 시기로 죽음을 맞을 뻔했으나 기적적으로 탈출하여 미국으로 도망갔고 그때 소련에서 그가 쓴 이름은 라스푸틴이라고 한다. 이후에 그는 1980년대 말 소련으로 다시 넘어가 공산주의를 멸망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현재는 미국에 살고 있다. 지금 그가 쓰는 이름은 키아누 리브스라고 한다. 377. 1991년 12월 LA 캘리포니아 대학의 기말고사 기간에 있었던 일이다. 시험 기간이면 공부하느라 스트레스가 쌓인 학교 학생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밤 12시에 모두 도서관 밖으로 나와 귀청이 떨어지도록 고함을 지른다.
지른다. 대학 학생들은 그런 이상한 전통을 갖고 시험 스트레스를 풀었다. 하지만 학생들이 고함을 지르던 그때 귀가하던 어떤 여학생이 캠퍼스의 으슥한 곳에 숨어있던 강도에게 습격을 당해 그녀는 힘껏 비명을 질렀지만 다들 고함을 지르던 시간 이어서 그 누구도 그녀의 비명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그녀는 살해당했고 그 사건 이후로 학교에서는 고함을 지르면 제적을 당하도록 학칙을 바꾸었다고 한다. 378. 런던의 어떤 부하가 롤스로이스를 타고 알프스를 넘던 도중 퉁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곧 차가 멈춰버렸다고 한다. 그가 확인해봤을 때 부속품인 스프링이 부러진 것으로 확인했다. 그는 차 안에서 영국 롤스로이스 본사에 장거리 전화를 걸어 수리를 요청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헬리콥터가 나타났고 거기서 기술자들이 내려와 순식간에 수리를 마치고는 사라졌다. 그는 놀랐지만 이내 수리된 차를 몰며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귀국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도 수리비 청구서가 오질 않자 궁금해진 그는 전화를 걸어 문의를 했는데 담당자는 뭔가 착각하신 모양이군요. 롤스로이스는 고장이 나질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379. 어느 프랑스인 부부가 애완견을 데리고 여행을 하다가 허기가 느껴져 근처 중국 음식점으로 들어갔다. 부부는 웨이터에게 주문을 하고는 애완견에게도 먹을 것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으나 웨이터가 외국어를 못 알아들어 몸짓을 섞어가며 설명을 하자 이해했다는 듯 애완견을 안고 조리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시 후 조금 전에 웨이터가 뚜껑이 덮인 커다란 요리를 앞에 가져왔는데 부부는 이렇게 큰 요리를 시켰나 의아해하다가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자신들의 애완견이 먹음직스럽게 익혀져 있었다고 한다. 380. 한 여성이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애완견이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캑캑대며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다. 여성은 애완견을 동물병원에 데려갔고 수의사는 무엇이 개의 기도를 막고 있는지 보이지 않자 수술을 하기로 하고 여자를 돌려보냈다. 그런데 개의 기도를 수술하던 의사는 개의 기도에서 사람의 손가락이 나왔다. 다급히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여성은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한다. 출동한 경찰은 여성의 집 방구석에서 손가락 3개를 잃은 절도범을 찾아냈다고 한다. 381. 지방의 한 편의점 복사기에 이상한 소문이 있었다. 자신의 초상화나 얼굴 사진을 복사기를 통해 복사하면 자신이 죽을 때 모습이 출력되어 나온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소문을 들은 한 소년이 주위에 만류를 뿌리치고 그 복사기로 자신의 얼굴 사진을 복사했다. 기계에서 나온 것은 언제나 다름없는 자신의 얼굴 사진이었다. 소년은 뭐야 역시 소문은 거짓말이었군 이라고 말하며 웃으면서 가게를 나오는 순간 한 대의 차량이 맹렬히 돌진하였고 소년은 차에 치여 즉사해버렸다. 그때의 소년의 얼굴은 복사기에서 출력된 사진의 모습 그대로였다고 한다. 382. 뉴욕 교회에서 생긴 일로 과도한 업무에 지친 남자가 출근을 하기 위해 진입로에 갔는데 세워둔 차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지난밤 차를 도둑 맞았다는 것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들이 수색을 했지만 찾지 못했다. 그런데 며칠 후 집에 돌아오니 차가 돌아와 있었고 남자는 의아해했다. 그리고 테이블에 쪽지가 놓여 있었는데 가족에게 급한 일이 생겨 차를 빌리게 되었고 보답하는 뜻에서 콘서트 티켓을 주겠다는 쪽지였다. 남자는 그날 오후 아내와 함께 콘서트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돌아오니 집안의 물건들이 전부 사라져 있었다고 한다. 383. 중국 하남성의 어느 마을은 마을 사람 전원이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였다. 어느 날 해당 지역의 군 당국은 마을을 포위하고 사람들을 감금하였다. 바로 전날 한 남자가 그 마을에서 빠져나와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소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고 그 마을은 하룻밤 사이에 지도에서 지워졌다. 중국 당국이 한때 사스 바이러스를 은폐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런 일은 어쩌면 정말로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기도 한다. 384. 1920년대 독일의 하노버역 주변에서 소년들이 하나둘씩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용의자로서 체포된 것은 프리츠 하르만이라는 남자로 그는 거리에서 발견한 미소년을 살해 후 해제하여 쇠고기라 속여 팔아왔다고 한다. 피해자의 인육 중 일부는 소세지로 가공되었고 보통 시체를 고기로 만드는 것은 살인 후 증거인멸의 수단으로 사용되나 이 경우는 오히려 목적이 식인이었으며 살인은 그 수단이었다. 때문에 그는 하노버의 흡혈귀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한다. 385. 2002년 후쿠오카 현내의 양돈 농가에서 먹이의 가격을 줄여보고자 매일 편의점 도시락이나 주먹밥을 암돼지들에게 3케이지씩 주었는데 돼지가 새끼를 출산하는 도중 사산이 잇따랐으며 겨우 살아 태어난 돼지들도 태반이 기형이거나 허약 체질로 금방 죽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투명해야 할 양수가 모두 탁한 색이었고 죽은 새끼 돼지는 약 200마리 정도로 먹이는 구매한 편의점 음식들은 회수업자들로부터 반입한 것이긴 했지만 음식이 썩은 것도 아니고 당일 회수 음식들이었는데도 그런 참사가 발생했다고 한다. 386. 한 남자의 49세 생일 아침 하지만 집안 식구들은 신경도 쓰지 않고 직장 동료들도 마찬가지다. 오직 그의 비서만이 생일을 축하해주며 집에서 점심을 같이 먹자고 말했다. 남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사실 오래전부터 고대해 왔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놀라게 해주고 싶어 집에 들어가자마자
옷을 벗고 기다렸다는데 그때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이 생일 축하를 위해 집 안에 들어섰고 순간 벌거벗은 채 남자는 뛰쳐나왔다고 한다. 387. 일본의 어떤 경마장의 제3코너에 심어져 있는 큰 느티나무가 있다고 한다. TV 중계를 할 때 이 느티나무가 경기장을 가려서 말이 잘 안 보인다고 하는데 하지만 아무도 이 나무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오래전부터 나무를 경기장 내에서 옮기려고 온 벌채에 관련된 직공들이 연달아서 변사하는 기괴한 사건이 일어났다. 또한 경마 경기 도중의 사고도 제3코너에서 유난히 잦다고 하여 흔히 마의 3코너라고 불리고 있다. 388. 지진 대국 일본의 빌딩의 내진 강도는 세계 최상 위급 레벨이라고 한다. 관동대 지진 같은 과거에 있었던 대참사의 교훈을 살려 지진에 착실히 견딜 수 있는 건물을 짓도록 연구와 개량이 계속되어 왔다. 그리고 현재는 진도 7도 이상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고층 빌딩도 건축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빌딩의 내진력이며 인간의 안전성을 수반한 내진력은 아니다 라고 한다. 그 때문에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면 빌딩은 무너지지 않지만 빌딩 내부에 있는 인간은 모두 빌딩 밖으로 내던져지거나 건물 내부의 책상이나 장식물 등에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추측이 있다고 한다. 389. 해난 사고가 일어난 주변에서 떠도는 소문에 이런 것이 있다. 사고로부터 당분간 잠잠해질 때쯤 어느 주부가 주변 바다에서 잡힌 문어를 구입하여 조리하려고 부엌에서 문어의 머리를 부엌 칼로 베었다. 문어를 벤 주부는 비명을 질렀다. 문어의 머릿속으로부터 인간의 머리카락이 대량으로 나왔다고 한다. 문어는 잡식이며 갑자기 해저에 나타난 먹이를 먹어 끝내 다 소화할 수 없었던 머리카락이 체내에 남아있었던 것이라고 한다. 390. 어떤 여성이 동남아시아 여행을 가서 현지의 저렴한 여인숙을 숙소로 잡았다. 다음날 일어나 샤워를 하는데 얼굴에 종기가 몇 개 생겨난 것을 확인했다. 자는 동안에 벌레한테 깨물린 것으로 생각했다. 다행히 고국에서 가져온 연고를 바르면서 여행을 좀 더 하다가 무사히 귀국했지만 곧 부스럼이 욱신거리며 아프고 날이 갈수록 번져만 갔다. 결국 더는 참을 수 없게 된 그녀는 병원을 찾아갔다. 의사가 그녀의 종기를 보는 순간 종기 속에서 무엇인가 기어나왔다. 자신의 얼굴로부터 기어나온 것을 알아차린 그녀는 쇼크로 정신을 잃었다. 종기로부터 기어나오는 것은 무수한 양의 거미 새끼였다고 한다. 391. 사망한 여성을 위한 장례식이 교회에서 진행되었다. 장례식이 다 끝나갈 무렵 장례 도우미들이 관을 옮기는데 실수로 관을 벽에 부딪혀서 관이 조금 열리게 되었는데 그러자 그들은 희미한 신음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들이 관을 열자 죽은 줄 알았던 여성이 살아있었고 그녀는 그 후 10년이나 더 살다가 죽게 되었다. 장례식이 10년 전에 같은 교회에서 다시 열렸다. 장례식이 다 끝나갈 무렵에 또 도우미들이 관을 옮기는 중 사망한 여성의 남편이 큰 소리로 이번엔 벽에 부딪히지 않게 조심해 외쳤다고 한다. 392. 마약상인 두 친구가 집에서 마약을 피우다가 배가 고파 피자를 주문해 먹기로 했다. 하지만 마약에 취해서 정신이 몽한 상태에서 피자 가게가 아닌 911로 전화를 걸었고 주문 대신 911 대원의 목소리가 들리자 황급히 수화기를 내렸다. 그런데 근처를 순찰하던 경찰이 911로부터 누군가 전화를 걸다가 급히 끊었다는 연락을 받고 주소를 찾아내어 그 집의 문을 두들겼다. 마약에 취한 마약상인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문을 열어주었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고 한다. 393. 평생 산채로 매장된다는 공포에 시달린 한 남자가 있었다. 남자는 미리 무덤을 자리는 구매하여 전화를 연결해 놓았고 몇 년 뒤에 세상을 떠났다. 남자는 그 무덤에 안장되었고 남자의 부인은 홀로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어느 날 부인의 딸이 전화를 걸었는데 계속 통화 중이었고 한다. 어머니가 전화를 오래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아는 딸은 이상한 예감에 어머니의 집을 찾았는데 어머니는 수화기를 손에 든 채 숨져 있었다. 사인은 심장마비로 어머니는 남편의 곁에 안장되었다. 수화기를 든 채 사망했는지에 대해서 영문을 알 수 없었는데 나중에 아버지의 묘에 확인해보니 무덤 안에 설치된 전화 수화기가 내려져 있었다고 한다. 394. 어느 소년이 가게에서 찍어 먹을 수 있는 분말 가루가 있는 사탕을 샀다. 분말에 사탕을 찍어서 먹으면 입속에서 톡톡하고 튀는 식감에 소년은 매료됐다. 소년은 집으로 돌아가 분말 가루와 캔디를 먹으면서 냉장고에서 콜라를 꺼내서 한 모금 마셨고 그 순간 입안에서 콜라의 탄산과 분말 가루의 톡톡하고 튀는 충격이 섞여 팝 하는 굉음과 함께 소년의 입속에서 폭발이 일어나 버렸다고 한다. 소년은 병원에 실려갔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아무것도 먹을 수 없게 되었고 오직 링겔에 의지하는 생활을 보내야만 했다고 한다. 395. 오키나와에 사는 남성이 살무사를 잡아 한 병 속에 넣었다. 거기에 강한 도수의 소주를 채워 뱀술을 만들려고 한 것이다. 수개월 후 남성은 이제 마실만해졌겠지 라며 살무사를 넣어둔 병의 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병의 입구로부터 굉장한 기세로 살무사가 튀어나와 남성의 목을 물었다. 순식간에 당한 남성은 전신에 독이 퍼져 술병을 앓은 채 죽어버렸다고 한다. 396. 도로교통법에서 느낌표 마크의 설치 기준은 그 외의 위험으로 알려져 있다. 느낌표 마크 아래엔 보조표지로 갓길 주의, 오르막 경사 주의 이런 식으로
해당 장소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려주는 표지가 붙어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 보조 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곳이 있는데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모르는 장소에 있는 그 외의 위험의 표식으로 해당 장소엔 유령이 나오므로 유령 주의를 알려주는 표지이다. 국가기관이 영혼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그 외의 주의를 나타내는 보조 표지를 달지 않고서 유령주의를 표시하고 있다. 397. 프랑스의 관광 명소 중 베르사유에서는 기이한 소문이 있다고 한다. 관광객들이 묵고 있는 호텔에 수상한 편지가 오고 받은 사람은 사라진다고 한다. 프랑스에 살던 청년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베르사유로 여행을 갔고 낡고 한적한 호텔에 묵었다. 그곳에서 담소를 나누던 한 친구가 갑자기 프론트에 가더니 빨간 봉투에 담긴 편지를 가져왔다. 편지에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정보가 없었다. 편지를 받은 청년들은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편지를 열어보지 못했다. 그때 한 친구가 편지를 열어보았는데 프랑스어로 적힌 평범한 괴담이었다고 한다. 실망한 친구들은 편지를 버리고 잠이 들었고 다음날 편지를 본 친구가 사라졌다고 한다. 밖으로 나가 찾아보았지만 친구는 찾을 수 없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였고 베르사유에서 사라졌던 친구를 찾았다. 친구를 찾은 후 묵었던 호텔을 찾을 수 없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그런 호텔은 없다는 말뿐이었다. 그렇다면 청년들이 묵었던 호텔과 편지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이 말하길 그 편지는 아직도 어딘가를 떠돌아다닌다고 한다. 398. 지상에 떨어진 태양이 태양의 불꽃은 지상을 휩쓸었고 다시 하늘로 솟구쳤다. 이는 모든 종족을 말살하려는 신의 의지처럼 보였다. 불이 휩쓸고 간 뒤에 모든 것은 오염되어 지옥이 펼쳐졌다. 라고 묘사되는 내용은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무기 핵폭발에 대한 기록 같지만 실은 이것은 고대 인도 문헌에 나와 있는 글귀 중 일부를 의역한 것이다. 이 밖에도 빛나는 거대한 창이 쏘아졌을 때 30만 대군도 한순간에 죽어버렸다. 벼락보다 강렬하게 폭발한 무기로 인해 적의 전사들은 불에 타버린 나무처럼 쓰러졌다라는 기록들도 남아있다. 400년 전 지상을 휩쓸어버린 이 무기의 정체는 무엇일까? 현재로는 추측만 있을 뿐 밝혀진 내용은 없다고 한다. 399. 1987년 9월 18일 브라질 고이아니아시에 있던 병원이 이전하면서 폐허가 되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폐허가 된 병원을 둘러보다가 신기한 물질을 발견하였고 폐품 회수업자는 이 빛나는 신기한 물질을 사람들에게 팔았다. 사람들은 반짝이는 것이 신기하여 몸에 바르거나 마셨다고 한다. 해당 물질의 조사 결과 세슘백 37로 밝혀졌고 250명이 피폭 4명이 사망했다. 병원은 암치료병원이었고 방사선 치료기구에 코발트 60과 세슘백 37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폐원하면서 정부에 코발트 60만 회수 신청했다고 한다. 그리고 세슘백 37의 처리를 재촉했지만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400.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는 최측근이었던 김재규에게 총살으로 생을 마감하고 만다. 이때 박정희의 시체는 총격에 너무도 끔찍하게 훼손되어 유족들의 충격을 우려한 수수팀에서는 시체의 봉합수술을 비롯한 외가적 수술을 거친 후 유족에게 공개되었다고 한다.